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과학 1 첫 번째 단원, 직권의 변동 단원에서 두 가지 필수 탐구 중에 첫 번째인 음향 측심 자료로부터 해저 지형 추정하기, 이 필수 탐구 교과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수 탐구와 관련된 이제 성취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대륙 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을 탐사 기술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음향 측심 자료로 해저 지형을 추정을 해서 이제 깊은 곳 그리고 얕은 곳, 그리고 이것을 해구와 해령으로 연결짓고, 그러면 해구와 해령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판의 확장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대륙 이동, 그다음 또 판구조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에 제일 어떻게 보면 탐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맨 처음 있는 단원으로서요. 이제 학습 목표 보시면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깊이를 구하고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음향 측심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음향 측심법을 통해 해저 지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수업 실현을 하면 지식 탐구 태도로 영역으로 이렇게 목표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요, 지식 부분에서는 음향 측심 자료로부터 해저 지형을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부분에서는 음향 측심 자료로부터 수심을 측정,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초 탐구 영역 내용으로 탐구 그 서술어를 쓰시면 이제 탐구 영역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태도 영역은 음향 측심 자료로부터 해저 지형을 알아내는 것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그 태도 부분 목표는 그냥 서술어를 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로 다 통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다른 것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틀이 있으면 시험장에서 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동기유발을 먼저 볼게요. 동기유발 보면 어떤 내용을 먼저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암초에 부딪히는 선박 사고 그 영상이나 혹은 뉴스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박이 운행될 때 어떻게 하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해저 지형의 깊이 그리고 얕은 곳,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음파를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해저 지형을 추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일은 그런 음파 측정 자료를 가지고 해저 지형이 몇 미터인지를 계산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음향 측심 자료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향 측심 자료는 탐사 지점들이 이제 있고, 그 탐사 지점마다의 음파의 왕복 시간이 써져 있는 표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해서, 수심을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왕복 시간, 거기다가 음파의 속력을 곱해서 수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왕복 시간 같은 경우는 갈 때 그리고 되돌아올 때의 시간이 같이 있는 거니까 절반을 나눠줘야 수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용어도입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저면의 깊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해역에서 해령이나 해구가 발달한 곳은 어디인지 쓰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심이 얕은 곳이 해령이고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이 해구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고, 이제 해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위쪽으로 이제 열곡이 중앙 해령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구 같은 경우는 섭입되니까
안쪽으로 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깊이가 수심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해령이나 해구와 같은 지형이 생기는 원리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밀도가 높은 해양 지각이 섭입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지각의 생성 그리고 이제 판의 섭입 이런 것들로 연결이 그 다음 차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적용 단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적용 단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써봤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어군 탐지를 할 때 이 음파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군사 목적으로 이 음향측신법을 활용해서 잠수함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낚시 같은 것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동기유발이 되겠습니다. 저기 적용 단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제가 가려놓은 내용은 이제 지도서에 나와 있는 그 탐구 유의사항 같은 내용인데 저작권 관련으로 제가 가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이 음향측신법 단순히 이 표를 그래프로 이제 바꾸는 자료 변환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전개가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음향측신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이제 값을 넣으면 그리고 수식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수심도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지도서에 나와 있는 탐구 유의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음향 측심 부분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고 이제 자료 변환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 그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판의 확장, 판의 그런 이동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